네, 차트를 통해 이번 주 증시 정리하고 다음 주 증시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 기자 오늘 뭐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런지 우리 네. 증시가 또 선물을 또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8만 전자에 안착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도전을 했었는데 좀 주 맞아요. 예. 초반에는 힘이 딸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좀 힘을 내주면서 오늘 어제보다 600원 정도 오른 8만 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아주 기분 좋게 이번 주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올해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네, 올해 초에 10만 전자 전망이 나오면서 예. 1월 15일 장중에 96,800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예. 이후에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것은 8월입니다.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8월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예. 보고서가 나오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8만 원 아래로 떨어져서 7만 2천 원대까지 찍었고 그 이후에 좀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10월에 다시 외국인들의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장중에 6만 8,300원을 찍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이 업황 전망이 개선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오늘 사흘 연속 상승을 하면서 8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말 이 차트만 봐도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고생 많으셨다 싶을 정도로 좀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전망에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기대감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네,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인데요. 예. 마이크론의 실적을 살펴보시면 미국 회계 기준으로 1분기 매출이 약 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1,4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난해보다는 33%나 상승한 수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00% 상승한 2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1,300억 원에 해당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도 매물이 출하량 증가로 역대급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기준 지표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성과만 지금 보자면 앞서서 나온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좀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수정된 전망을 내놨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난 20일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8월에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고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겨울이 지구 온난화를 만났다라고 말을 바꿨는데요. 내년 반도체 시장이 7.7% 상승할 것이고 3년 연속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여기에 반도체 최선호주로 삼성전자를 꼽았고 투자 비중을 늘리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도체 경기 회복 사이클에서 성장 가능성이 크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침체에도 헤쳐나갈 역량을 갖췄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도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외국계 리포트 하나에 우리 이렇게 대장 기업 주가가 이렇게까지 휘청인다고 하니까 뭔가 씁쓸한 모습인데 주가가 올라서 좋긴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좀 앞서서도 봤지만 부진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좀 많이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번 예. 달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13% 정도 올랐는데요. 예.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이 2,600억 원 정도 사들였고요. 예. 기관이 1,300억 원을 사들인 반면에 개인은 2조 7천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개인들이 반등 촉에 좀 주식을 던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예. 오늘까지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순매수하고 개인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렇게 삼성전자의 상황 좀 정리를 해봤는데 반도체주 하면 또 SK하이닉스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상승폭이 더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주에도 SK하이닉스가 또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3% 정도 올랐는데요. 하이닉스는 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예. SK하이닉스는 이번 주 중국 정부로부터 인텔 랜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승인받으면서 주가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영국,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8개국이었는데 중국 정부의 승인만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중국 정부가 다른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도우라라는 조건을 달고 승인을 내주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겼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랜드 시장 점유율은 12%인데 인수가 마무리되면 약 19%, 세계 2위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목표
목표 주가를 속속 상향 조정했는데요. 예. 하이투자증권과 대신증권, 하나금투, 케이프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당초 12만 원, 13만 원 수준에서 증권가는 16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들 살아나면서 우리 지수 전반에도 좀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반도체 이렇게 훈풍이 부니까 좋긴 한데 이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좀 어떻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 연말과 연초까지는 이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하지만 내년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8월에 제시됐던 반도체 업황 우려가 일부 완화가 됐지만 예. 사이클상으로는 내년 하반기가 돼야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데요. 공급망 차질을 우려해서 쌓아놓은 재고가 공급망의 문제가 점차 해결이 되면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주로 메모리 얘기잖아요. 메모리 사이클은 내년도 하반기쯤이나 가야 이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엔드단에 재고가 많아요.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 공급망 교란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많이 재고를 좀 쌓아놨는데 이게 공급망이 조금씩 완화되거나 더 많이 풀리게 된다면은 공급은 늘고 신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초과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겠고 메모리 가격이 하락은 당연히 뭐 삼성전자에 좋지 않은 영향인 것이죠. 이제 제가 볼 땐 그런 어떤 그 수급의 언밸런스 내지는 다이나믹스가 이 하반기를 가면서 좀 풀릴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렇게 반도체주가 올라가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 우려가 완화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좀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메타버스 ETF가 상장했다는 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상장 3일째인데 지금 자금이 1,000억 원 가까이 들어왔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많은데요. 그래서 예. 글로벌 메타버스 ETF에도 사실 많은 자금이 몰렸습니다. 상장 3일째인데요. 지난 23일에 상장했습니다. 4종의 글로벌 메타버스가 상장을 했는데 개인들의 자금만 순유입된 상황을 집계한 건데 예. 어제까지 86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오늘까지 더하면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상장한 ETF가 미국이나 중국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라면 지난 10월 13일에 국내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K 메타버스 ETF 4종도 한꺼번에 상장을 했는데요. 예. 당시 이틀간 유입된 개인 자금이 170억 원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가 이제 막 시작하는 성장 산업이고 또 국내보다는 미국에 관련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ETF에 관심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상장된 ETF를 사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글로벌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예. 투자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이번에 상장한 4개의 종목들에 투자된 그 개별 종목들이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많이 자금이 유입된 2개의 상품을 좀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예.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출시한 글로벌 메타버스 ETF 그리고 삼성 자산운용이 출시한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ETF를 좀 비교를 해보면 예. 코덱스의 경우에는 애플이나 알파벳 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중도 좀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타이거의 경우에는 이렇게 빅테크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메타버스 사업의 비중이 큰 유니티나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뒤쪽에 로블록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AMD나 TSMC 같은 반도체 회사나 최근 메타버스 콘텐츠를 실현시키는 기기와 관련해서 소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렇게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과 일본의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 수수료가 타이거는 연 0.79%로 다소 비싸고 코덱스는 0.5%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입니다. 예, 이렇게 같은 글로벌 메타버스 ETF지만 구성 종목의 차이가 있다는 점, 또 구성 종목을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매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버스에 돈이 몰리고 있다. 이 말은 성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내년도에도 이 메타버스가 주도주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네, 대부분이 메타버스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데는 의견이 좀 일치하는데요. 예. 따라서 이번에 상장한
관련 메타버스 ETF도 상승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상장 이후 3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또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경우에도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메타버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뒷받침돼야 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요. 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통신, 인프라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의 그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올해는 대체로 게임주와 같은 콘텐츠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면 내년에는 다양한 메타버스 업종이 순환매를 돌 가능성이 있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또 명확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매출을 내는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찾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반도체와 메타버스 내년에도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좀 직접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